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백남기 어르신은 오늘로 230일째 지금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여전히 그 경찰의 살수차의 조준살수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전히 사과도 책임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하고요. 스튜디오엔 처음 나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요? 예. 선거 지역 선거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1년 몇 개월을 네. 이렇게 머리가 없는 채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고개만 계속 고개 숙이고 계속 인사해가지고 고개만 네. 숙이고 네. 다니던 느낌? 그런데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오마이 덕분?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미모와 지성과 좀 강조해 주세요. 그 다른 사람 몰라도 진선미 의원님은 진짜 이름만 예쁜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막 띄워주고 있어요. 한 30cm 띄워놓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왔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띄우고 있어요. 예. 저렴한데. 아니 근데 정말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애청자들께서 진선미 의원님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되게 많아요. 고정 꿰차는 건가요? 저희는 진짜 언제나 에브리데이 환영이에요. 네. 매일 나오세요. 강동구에서 네. 끝에서 끝으로 서쪽 끝으로 매일 출근하는 매일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청취자들한테 인사는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죠? 우리 163개국 네, 5개 채널 동시 생방송. 네.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은 참 어렵게 이렇게 다시 국회에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래도 내 곁에 좀 믿을 만한 정치인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모도 갖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다시 또 국민들이 헛헛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원님들 열심히 하지만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좀 어떻게든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어요. 우선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말 너무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문제에 그 철저히 숨겼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네. 그래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내놓고 평가받고 이럴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럼요. 그래야 정부를 예, 믿고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의혹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난 진짜 이게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인가 싶고 그렇게 자꾸만 진상 규명과 멀어지는 그런 소식들만 들리는 상태로 특조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네, 이거 그 외상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셀프로 또 매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려면 반드시 이 문제는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요새 그 여론 지형을 살펴보면 여고생하고 성관계해서 문제가 된 경찰이 사회면에 막 도배가 되고 있고요. 그 정치는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가족 채용 논란 문제 한 장면하고 다른 한 장면은 이제 국민의당의 부패 문제 이런 거고, 정작 중요한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 백남기 어르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 자체가 좀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좀 잠자는 여론 지형을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깨워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내에서 좀 여론이 어떤가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20대 총선 이후에 네.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새롭게 합류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언론 지형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앉아서 문제 제기하고 네. 뭐 기자회견하고 TF 꾸려서 회의하고 공개 회의하고 네. 그러면 카메라들은 되게 많이 와 있는데 기사는 안 나와요. 네, 정작 기사는 안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점점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을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진짜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고 싶은 기사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 기사를 시청률이라는 또 뭐 이런 별다른 그런 지형으로 이거를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여러 가지로 많이들 분석하고 의미를 네. 부여하지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누가 그 시간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근데 놀랐어요. 근데 강동구에서 지역 그 선거할 때 사람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절을 하세요. 저를요? 예, 시민들이? 시민들이 에? 고맙다고.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으신 정치인이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나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익숙치 않은 거예요. 4년 내내 너무 많이 공격들을 받고 맞아요. 이래서. 예. 근데 이게 그 뭐 지하철 앞에서나 또 그냥 버스 정류장이나 길가에서 예. 이렇게 인사하면 젊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이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본 분들은 오셔서 정말 깍듯이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네네. 우리가 너무 많이 몰랐다고 그런 거 많이 좀 알려달라고 이러는데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 진짜 TF 정말 많이 꾸려서 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문제 제기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인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금 의원인지 원래 변호사인지 모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 막 예. 그냥 동서 뭐 번쩍번쩍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언론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돼 왔지만 그 종편이 그 또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휘두르는 칼자루가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는 그 여론 시장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증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당 지도부가 좀 세게 이 문제를 좀 붙어주고 또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야당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장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그런 기대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기대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을지로위원회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는데 정작 국회 안에서는 그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직접 고용 그렇게 4년 내내 막 싸워가면서 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의장님 바뀌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뭐 직권 상정 예. 뭐 이런 문제는 어쨌든 초기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직권 상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거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야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백서를 작성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은 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유의미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국회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반향을 보이신 국민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과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방어벽을 뚫으려면 뭐 여소 야대 정도 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국민분들의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그런 반향들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방어벽을 뚫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 철근 그러니까 철근의 과정량이 결국은 5천 명 정도 이상의 네. 그 사람들이 탄 거나 마찬가지라는 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검경 상태에서도 그 부분들을 숨긴 것처럼 의혹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반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유가족 분들이나 그 관심 갖는 다른 국민들 또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조해 주시고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 배가 좀 항해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아, 정말 어머님 말씀에 어떤 절절함 같은 게 이제 묻어나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으로 좀 야당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국민 여론으로 이거를 밀어주셔야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배였던 거예요. 날씨도 안 좋은데 유일하게 세월호만 출항을 했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가 실어 보내는 물자였으면 이미 그 배의 출발부터가 문제였는데 이게 검경 조사에서는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사실이 특조위의 활동으로 드러난 만큼 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더 조사의 필요성, 더군다나 이 기간의 문제니까 네. 이 기간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내놓고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했을 때의 임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내내 결국은 모든 걸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책임져야 되는 정부에서 철저히 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하면 네. 그 임기 문제가 이게 되나요? 원칙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이 세월호 특조위라는 배가 조금이라도 더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그래도 야당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안에 하도 이제 그 화목한 가정 논란, 가족 채용이 세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알고 계셨나요? 그 동료 의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새누리당 파봤더니 도끼인 게 기더라. 민주당, 새누리당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네.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꼭 이번 국회에만 국한됐던 게 아니고 네. 예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어떤 사회 풍조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사회가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관행들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시 가다듬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법안들도 뭐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외국 또 사례들도 이렇게 함께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좀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수행이라는 거가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잘 많이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고 어려워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수행비서. 예.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나 또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사람이 해주면 그것이 훨씬 편안하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의원을 좋아하니까 네네.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행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막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힘들고 이러니까 이게 자주 교체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데 보면 의원들이 막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네. 우리는 여의도가 섬이라 어려운 면도 있기는 하고 또 지역구에서 막 이렇게 하긴 어려운데 수행 비서가 꼭 필요한가요? 의원 해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제가 직종인가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초선으로 들어오면 네.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저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거든요. 예, 제가 예. 자전거 잘 타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뭔가 환경 친화적이고 예, 싶고 예, 버스도 타고 다니고 예. 싶고 예, 예. 강동에서 예.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도 타볼까 이 생각도 해요. 그 조금 더 새로운 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이제 그러저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의 일정이라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을지로위원회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그걸 기본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정말 우리나라 교통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진짜 짧게 오라는 데는 너무 많고 네. 가야 되는데 다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가서 뭔가를 의미 있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저희가 돌아다니는 장소가 많게는 뭐 10군데도 되거든요. 하루에. 이야.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그 현실과 네. 이상의 괴리 예, 이런 게 예. 이제 되게 많은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언론도 그렇게 쓰시잖아요. 사실 다 알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본회의장에 사람들이 막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 찍어가지고 예, 막 예. 비판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하면 국회의원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나간다거나 막 이런 거 저희가 막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래요. 네, 네. 근데 그런 일정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자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의원들마다 그런 일을 계속 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 간담회가 대여섯 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꼭 그 간담회에 계속 지켜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모아서 그렇죠. 또 상의해서 하는데 그럼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죄송하다고 네. 얘기하는 건데 저는 꼭 그게 죄송한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행사장에서도 다른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이 와서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만 계속 있으면 저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16대 17대 때도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테니스회, 꽃꽂이회 막 다 가서 인사해야 되고 아침에 가서 뭐 교통봉사도 해야 되고 그게 다 표여서 안 갈 수는 없고 뭐 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직분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책 수행 능력 있어야 되고 입법 활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가로서 저희가 봐줘야지 그냥 우리 동네 여기 행사하는데 안 왔다고 욕하고 흉보고 다음에 안 찍어줄 거야 뭐 이러지 말고 좀 그분이 하는 그 역할 그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좀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은 말씀에 도움이 되죠, 어머님? 아니,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례대표를 하다가 네네네. 지역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례대표를 고민하게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도적인 네. 시스템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스스로도 네네.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가 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게 또 저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됐는데 네. 안 나타나네? 왜 이렇게 그렇죠. 또 얘기가 흉보죠.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참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막 우리가 19세기식으로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알파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런 그 활동의 비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말 생각도 어떻게 좀 좀 들고요. 오늘 이렇게 듣고 가족 채용 계신 논란 얘기하다가 국회 선진 문화 정착에 대해서 얘기하는 약간 국회 방송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흐린 듯합니다만. 저희가 어디서 방송 보고 계시냐고 여쭙지도 않았는데 역시 진선미 의원의 인기는 신기하고 놀라워.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김용준님께서 네. 잠 못 이루는 시애틀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의 그 잠 못 영화 이루는 듣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최고예요, 진선미 의원.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갑습니다. 네. 시애틀. 예. 네. 그 시애틀 말고요.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분들 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승배님은 모스크바의 날이 밝고 있어요. 새벽 3시. 모스크바. 예. 두 분 정말 건강해 보드카. 보여서 좋습니다. 보드카. 보드카. 그러니까요. 진선미 의원님하고 술 마신 지 진짜 오래됐다. 네. 이런 거 방송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네.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네요. 정말. 네, 진짜. 진짜 국회의원 되니까 네. 참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 문화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지금도 국민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근데 사실은 저 스스로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그리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현이 돼서 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려면 사실은 전인 교육이 저 스스로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지속적인. 근데 그게 결국은 인문학적 소양이 자꾸만 갖춰져야 제 스스로의 능력도 조금 더 발현되고 더 네네.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데 투자하는 시간이 막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악순환의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악순환의 고리.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영화를 보고 뭐를 이렇게 그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이러는 거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현안이 많고 문제의식이 많고 그렇다는 거죠. 앞서 이제 저희가 가족 채용 논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또 요새 스펙 쌓느라고 막 애들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인턴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인턴 전문인 사람들도 많아요. 인턴만 몇 년째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허탈함을 느끼죠. 그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무게감은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세 차례 지금 안행위 회의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회의가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어제가 끝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결산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남아있죠. 그 19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좀 관료들의 태도가 변화했습니까? 그 여전히 자료 제출 잘 안 하고 버티고 그러나요? 네.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방어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밀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네. 막 알려주고 싶을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만 감춰야 되는.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그 권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런 거 많이 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누구야? 예? 있어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세모당? 네.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상임위 그렇게 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은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4년 내내 19대 국회 때 4년 내내 제가 봤던 그 여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본회의 뭐 5분 발언 막 이러면서 사실 저도 우아하게 목소리 낮추고 싶고. 지금 충분히 우아하세요. 그래요? 예. 근데 저 흥분하면 또 막 올라가서 데시벨이 막. 예. 근데 정말 우아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자료가 풍부하게 나와야 그 자료에 근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뭐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 때나 뭐 이럴 때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어하시잖아요. 네.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버티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네. 우아하게 협치 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행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네. 단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나마 그 CCTV 네. 동영상 이미 법원에 제출했는데 네. 그걸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죠? 결국 줬어요.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단체 행동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그 살수차 네. 실제로 정말 그 안에서 모니터가 그렇게 작은지 네. 뭐 안 보이는지 네.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거 봐야 우리가 될 들어가서 거 아니에요. 네. 보겠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살수차는 이동하잖아요. 네. 그럼 국회 그 바쁜 전 의원들이 다 가야 되냐고요. 네. 그 살수차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동해서 와서 우리 주차장도 소방차도 넓어. 네, 주차장 완전 넓어요. 네. 우리 운동장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회 그런데 운동장도 와서 있어요. 불 하면 되잖아요. 네. 안 한다고. 그렇게 이유가 버텨가지고. 뭐예요? 이유가 처음에는 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 대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제가 진짜 여기 막 네. 데시벨 올라가고 데시벨.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네. 자기들 감추고 싶으면 수사를 시작해요. 기시해버려. 그러면 수사 대상이니까 네.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자료 안 준다. 이런 국회가 뭐가 되냐고요. 이 꼼수도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볼상산업계 바깥에서 또 언론 누구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볼상산업계 야당 의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다시 합의해서 네. 경찰청에서 그 두 가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살수차도 우리가 근데 결국은 살수차도 우리가 네. 가야 된대요. 가서 어디로 기동대로 그때 기자들 시연회 했던 그 장소로 그 자리로 국회의원들 오라 그래서. 다만 네. 공개해주겠다고 이번에는. 그리고 의원들 원하는 사람들 다 간다고. 언제 가게 되는 겁니까? 일정 저희가 이제 잡아야죠. 생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그래주시면. 네,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도대체 네네. 그 살수차 모니터가 얼마나.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그 강신명 청장 나와서 한 발언도 전 참 기가 막히던데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그 사람들이 덩어리로 보이지 개인을 타겟팅해서 조준살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 그리고 계속 쐈다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데시벨 올라가셨죠? 네. 전 데시벨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그 의원님들의 활약에 의해서 네. 밝혀진 것들이 결국은 예전이 더 심했잖아요. 네. 시위나 이런 게. 80년대. 그래서 80년대 더 심했잖아요. 근데 2008년까지 살수차가 직접 쏘지 못하게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앤 게 2008년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침묵의 의미 아시죠?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렇게 살수차가 위험하면 쓰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랬더니 정말 230일 내내 이후로 한 번도 안 썼대요. 그랬는데 이유가 폭력 비파가 없어서 그랬대요. 웃음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관점이 정말 다르다 이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바로 또 여당 의원님은 또 동영상 막 틀어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방어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무슨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그냥 나갔다가 조준살수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 아니죠. 이것은 명백한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의 얘기는 네. 이제 그게 전체적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집회 시위 현장이 너무나 대형으로 네. 심각하게 폭력이 행사됐던 네. 그런 집회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진압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어떤 안타까운 사고다. 그리고 이제 너무 저는 속상한 게 네. 그 청장님에게 초기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고라고 해도 그러니까 네.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무관하게 네. 일단 그 사고로 인해서 거의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족들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네. 그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네. 가서 손 한 번 붙잡아주지 못하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정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성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굳이 남녀를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노력해 오셨잖아요. 네. 그런 진전의 효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네.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박근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성이 만개하고 네. 예? 그 여성성이 가장 좋은 게 뭐죠? 공감 능력이잖아요. 따뜻한 사람. 따뜻함, 네. 인정. 인정. 네. 좀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또 올라갔죠. 네. 뭐 괜찮아요. 이런 게 만연해서 사람들이 진짜 여성성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정치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그게 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갑죠. 너무 차갑잖아요. 이런 냉혹한 정치가 어딨냐고요. 엘사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다 떠나서 엘사는 너무 예쁜데 엘사는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 노래가 애들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얼음 대한민국을 얼음 왕국을 만들어 버리는 박근혜 대통령 미워. 정말요. 그래서 총장님 230일 내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계속 퇴근하고 뭐 심지어 화를 내고 심지어 달래보고 네. 부탁하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사건이 돼서 네. 경찰들도 고소당한 상태고 그래서 본인이 가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잘못된 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변호사 때 제가 변호사였잖아요. 네. 14년 내내 교통사고 났을 때 네. 그 듣는 얘기거든요. 가해자의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보험회사가 끼면서 네. 그걸 그 가해자들한테 막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사과하면 그것이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실제 제가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그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먼저 가서 만나면 사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조언합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게 많이.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23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앞에서 뭐 논리를 따지고 이럴 수가 있나요? 왜 가피해를 따지고? 근데 본인도 고소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건으로. 야, 이건 진짜 정말 개인 강신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정말요? 그러니까 네. 공권력 기관이잖아요. 네. 수조 원의 예산을 네. 하고 수만 명, 13만 명의 그런 기관인데 네. 가족과 1대1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예요? 네. 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우선 앞서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08년 이후에 개정됐다는 이 살수차의 문제,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사람을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그 죽음으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살수차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를 당장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아직 사용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운영 지침 예. 그 마련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예.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가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 사건 검찰 수사 중이에요. 근데 그 이번 그 안행위 회의에서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올 6월 들어서서 경찰관 4명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수사하고 조사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면 이 자체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이거 어버이연합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매번 속상하죠. 네. 그것도 뭐 말하기도 귀찮아요. 아니 심지어 너무해 진짜. 진짜 엉망치루.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 제출 요구도 처음에 안 한 거예요. 안 해줬어요. 그 얘기도. 그것도 세상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무시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렇게 단체 행동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요만한 종이에다가 네. 적어서 제출해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국민 무시 아닌가요? 국민 무시죠. 네. 국회의원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1대1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강신명하고 개인 진선미 의원이 붙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저 네, 국민을 개인이었으면 멱살 잡고 갔을 것 같아요. 개인 진선미였으면 일단 멱살 딱 잡고 당신 말이야. 제가 좀 힘 좀 세거든요. 탁구장 집 딸이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폭력 주장 발언일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답답함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이걸 보시는 국민분들도 진짜 관심 있게 정치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강동갑에 그 지역 분들께서 저를 밀어주셔서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니까요. 수사 그러면 다 자기들이 관심 없는 그러니까 안 밝히고 싶은 것들 그럼 다 수사 개시해가지고 네. 수사 중이니까 밝힐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지금 검찰은 철저히 그러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나마 그런데요. 네. 검찰은 변호사들에게 공개돼 있는 네. 조직도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사실은 더 확인해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검찰은 철저히 모든 수사 기록은 잘 안 내놓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언제까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내놓으면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벌금을 물리든가 뭘 좀 해서 이 법을 바꿔야지. 이렇게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부터 해가지고요. 네. 완전히 그냥 버티기로 하면 시간 지나면 끝.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요. 네. 제가 정말 또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혐오가 결국은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정치 혐오.
그래서 여야 또 국회의원 저마다 평가하지 않고 네. 정진 다 똑같아. 국회는 다 똑같아. 지금 19대 국회 최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최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원인은 정부에 있죠. 정부에 있죠. 정부가 너무 그 완전히 막 그 자료 아무것도 안 내놓고요. 네.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요. 국회가 권장하거나 국회가 얘기한 것들 하나도 제대로 거의 들어주지 않고요. 본인들 멋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견제 기능, 그런 기능들이 철저히 정부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수기 해야 되나요? 그럼 다 협치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다 인사하고 예 맘대로 하십시오. 정부 맘대로 하십시오. 저 그냥 그 찍어드리겠습니다. 뭐 네, 예. 네. 거수기 해야 되나요? 있을 수 그러려고 없는 국회에 일이죠.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 이게요. 저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정말 각자 자기 역할,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후지지는 않을 거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그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지팡이로 국민을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다 흐트러졌어요. 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 상임위 활동하면서 어제 참 정말 제 스스로 진짜 어이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도대체 현 정권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신상 필벌이라는 게 있는가? 그렇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진짜 원칙과 신뢰가 있나? 정말 실종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국민안전처를 했잖아요. 네. 세월호 사건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제일 먼저 세게 하신 게 뭐였죠? 해경 해체. 네.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그 모든 책임을 졌어야 하는 안행부가 네. 새로 하나 더 생기니까 전부 승진합니다. 새로운 그 부서를 메꿔야 되잖아요. 해경 다 번듯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육경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해경에 비유하면 그 수사 인력이 다 육경으로 갔잖아요. 경찰도 커졌고 난리 났네. 그리고 네? 인사 참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사 비서관이셨더라고요. 이번에 인사혁신처장님 3년 4개월 동안.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은 못할 망정 최소한 영전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거 잘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승진하고 옷 벗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가 국가 개조예요? 제 말이요. 뭐가 국가 개조죠? 그리고 인사혁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실험이 정말 어디까지 성공하신 건가요? 저희가 4년 내내 지난 19대 국회 내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낙하산 인사며 이런 그리고 몇백 군데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자율성에 맡겨주지 않고 그 결과가 이게 뭐죠? 참 이대로 놓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성하시고 잘 정치를 보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백남기 어르신 뵙고 오셨죠. 네. 네. 어떠신가요? 뭐 거의 그 소생은 어렵다 이런 게 사실상의 뭐 판단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히려 가족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오히려 붙들고 있는 그 이유는 또 뭘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세요. 가족분들께서 그래서 참. 지금 내년이면 1987년 6월항쟁 30년이잖아요. 네. 그 29년 전에 그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30년 뒤인 28년째 되는 11월 14일에는
농민 백남기 어르신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이 30년간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가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잘못하는 건 많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삶이라는 게 상대적 선택을 통해서 결국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정부의 입장, 네. 정부의 태도 이런 거에 비하면 국회의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의 힘을 어디에다 보태주시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제대로 어느 쪽으로 항해하는가에 그 조타수 역할을 국민분들 스스로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혐오가 국회를 향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저는 이렇게 1점이라도 좀 그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반정치 담론 끊임없이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선 때는 야당 심판, 국회 심판 뭐 노는 사람들 막 계속 그러다 요새 또 조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 지금 자진해서 문제가 막 그 가족 채용 논란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또 비난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 있으니까 대통령도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알아서 이제 욕하는 구조가 됐으니까 굳이 나까지 나서서 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스스로도 특히 야당 정치인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지고 또 칼날같이 자기 관리해서 단 한 점이라도 오점이 없어야 명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여야 똑같은데 뭐 누굴 욕하니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뭐 어떤 당무감사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버이연합 좀 여쭤볼게요. 추선희 사무총장은 소환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대검 항의 방문 이후에. 그런데 문제가 된 그 차명 계좌 이거 되게 센 거 아니에요? 그 법조인이시니까. 너무 센 거죠. 이거 너무 딱 떨어지는 범죄 사실. 그러니까요. 또 이 친문 지금 데시벨 진선미 의원 데시벨 올라가는 소리. 저희 이 데시벨 올라가는 게 이제 막 시애틀과 모스크바로 막 데시벨 막 진출하고 있는 해외 수출. 미치겠어요. 너무 속상한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검찰 방문을 갔을 때요. 일부러 그 종이를 복사해 간 적이 있어요. 종이?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 궁금해요. 종이를 복사해 갔는데 그 보도에 일부 보도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너무나 정중하시던 정경련의 그 분들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진도 바꾸고 야당 친화적인 사진도 바꾸고 그다음에 야당 친화적인 브로셔까지 이 홍보 책자까지 따로 만들어서 너무나 정중하게 대응하신 그날 우리가 오기 직전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메일을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서 모든 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증거인멸이에요. 저희 오기 전에 다 지운 거예요. 관련 그 산하 뭐 연관 기관들까지. 그래서 그거 보낸 공지문을 저희가 복사해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종이네요. 제가 검찰에게 드렸어요. 막 나눠서 이렇게 일반 아주 사소한 사건에 그 피의자들도 그리고 참고인들도 그런 증거인멸 행위가 밝혀지면 바로 구속하죠.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만천에 이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계시냐. 이건 바로 수사 개시뿐만이 아니라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정경련 관계자는 아직 안 불렀죠. 이승철 상근 부회장 소환했다 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분 해외도 막 다녀오시고 다 하십니다. 이 짬짬이 안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요? 짬짬이? 아니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증거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 의미 있는 종이 딱 네.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수사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어떤 상식으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될까요,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막 항변했는데 네. 여러분 이 어버이 연합 게이트는 어떤 의미냐면 네. 19대 국회 내내 사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원세훈 원장이라는 정보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을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최장기간 거의 4년 네. 임기를 가득 채우고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처음 들어가서부터 하신 일이 그랬던 거라잖아요. 해외 정보 인력들을 다 본인 맘대로 다 교체해가지고 네. 인수인계하기도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 교체해서 그런 라인들이 다 없어져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좋은 정보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얼마나? 저는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정권 옹호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국정 활동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제 대북 심리 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실책을 비판하면 그것이 곧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네. 얘기하면서 계속 국정 홍보 활동, 옹호 활동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된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있었어요. 의혹이 처음부터.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겨우 이번에야 네. 그런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내부 제보를 통해서 그나마 확보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빙산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했을지 그런 의혹들이 실제로 사실인 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엄청난 그렇죠. 일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4대강에 써야 됐냐고요. 그걸 그 여론이 조작된 거죠. 결국은 국민 여론이 왜곡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엉뚱한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민생이에요, 민생. 그러니까 저는 왜 민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지 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지 이게 민생인 거거든요. 그 여당 그리고 또 보수 언론 종편 이런 데가 짜놓은 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편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생해야 국민분들이 돼. 구분을 네. 안 해주시니까 막 다 민생은 어디다 두고 그 쓸데없는 일에다가 이 총력을 기울이냐 막 이렇게 나무라시거든요.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그게 민심 보면 사실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보수 언론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한테 흔들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조선일보 일면 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10개월째 운영되면서 130억이나 돈을 썼는데 실제로 조사를 끝낸 거는 한 건밖에 없다. 모두 231건 가운데. 그런데 또 연장을 해. 그래서 또 돈을 써. 그리고 103억을 더 달라 그래. 그리고 거기다가 출장 갈 때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신청해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국민들이 어머 세상에 이러니까 이거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확신을 더 갖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론을 또 형성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럴 때 전선이 형성되면 야당 의원님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네. 그 대목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네네네. 있는데요. 네. 그 대목이 우리가 제대로 조사가 끝나서 그런 진상 규명이 철저히 밝혀지면 네. 안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현장감 있고 그렇죠.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만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안전 대책에 들어가는 수조 원 이게 정말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들어가는 이 예산 낭비 이게 정말 제대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료 안 내놓거든요. 예산심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책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자료가 잘 제출이 돼서 우리가 진짜 심도 깊게 이거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했어야 되는데 4대강의 무슨 백길?
아라뱃길, 아라뱃길 예. 그 자전거 도로 한 그걸 사람에 들어간 가봤어요. 한 도로 하나에 들어간 게 몇백억씩입니다. 예. 도로 하나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에 간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그 돈들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누리과정 예산에 돈 쓰라는 거고요. 구조조정 무도하게 진행 중인데 재벌 총수들은 잘 살고 노동자만 어렵게 하는 이런 거 안 된다고 실업대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복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극화 해소하는데 돈 써야죠. 그렇죠. 근데 그 어디다 쓰는 거야 나 이번엔 제가 데시벨이 올라. 아줌마 돈 얘기 나오면 민감해져가지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세월호가 그렇게 철저히 계속 방어가 되니까 국가에서 철저히 방어하면서 네. 못하게 방해하고 조사를 다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엉뚱한 그래서 애들이 배 안 타고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되는 그 예산이나 사람들의 그 정서적 피해나 이 동원되는 그 노력들이나 이게 돈으로 가치가 환산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꾸 이제 그 정부 여당이나 보수 언론은 뭐 백남기 어르신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어버이 연합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정치 프레임 안으로 엮어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막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말고 민생 문제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해결하고도 연동이 되는 건데요. 이거 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되게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전망이신가요? 아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여소야대 네. 이렇게 해서 야대인 네. 모든 야당이 다 함께 네. 청문회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네.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그리고 이번에 어제 상임위에서 네. 그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 그거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가 그럴 때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생이 많은데 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냐. 이보다도 상임위에서 억울한 그렇게 민생이 얘기하셨습니다.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중에 결국 또 얘기했죠. 애초에 이 사건이 되게 된 게 쌀 수가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네. 이 사람들이 너무 분리해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허위의식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요. 예. 부모들이. 예. 근데 그런 분들의 생활비의 근간이 뭡니까? 예. 농사 짓는 분들. 수가잖아요. 예. 그거 원래 공약으로 높여주시기로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더 낮아졌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그거 해결되기는커녕 예. 오히려 예,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저렇게 누워 계시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 이런 거 다 그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해결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민생이 아니고 뭐가 민생? 제일 심각한 민생 현장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민생 프레임 국민분들께서 걷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게 민생이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민생이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요. 자, 팟짱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좀 운동을 해주세요. 무브먼트 어떤 운동이냐? 이게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 민생 이 문제를 좀 확 걷어내가지고 뭐가 정말 진짜 민생인지 어떤 걸 좀 챙겨야 되는 건지 좀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곧 민생입니다. 여기저기 막 퍼날르자고요. 오늘 진선미 의원님 이 인터뷰를 SNS에 싹 다 퍼날라가지고 이 프레임을 우리가 바꿔버리자고요. 그래 주시면 정말 예. 감사죠. 완전 땡큐죠. 그럼요, 완전 땡큐죠. 의원님 고개 숙이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참 이게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정치가 한 발도 못 나가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허탈한 면이 있어요. 아, 여소야대인데 왜 이래 하나도 되는 게 없냐? 찍어줘도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답하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좀 나서서 이 부당한 프레임을 좀 걷어내고 뭐가 진짜 민생인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띄워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한 달만 막 전폭적으로 국회를 지지한다. 정부에 비해서. 네. 그럴까요? 우리가 어렵겠죠. 30일 프로젝트로 진선미 의원 인터뷰 퍼날르기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할 일은 많고 정말 우리 의원님 만나서 영화도 보고 또 음악회도 가고 좀 콘서트도 가서 뛰기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네. 일단 일부터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그 좋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이제 재선이라는 것이 가지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기대도 조금은 다른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아직은 어디에 더 방점이 둬져야 되나 조금은 혼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때처럼 막 미친 듯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거. 그것과 또 미래를 조금 더 고민해서 지역구도 사실은 경제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되고 있는데 모쪼록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가끔 출연하셔가지고요. 네. 저희 좀 웃겨주세요. 지금 네. 웃기기가 좀 되나요? 네, 전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 자질이 있으세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잘하실 수 있으세요. 발현시켜 주십시오. 재밌게 어려운 정치, 딱딱한 정책을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흥분할 때 흥분하시고 열받을 때 열받는 우리 팟짱의 애청자 여러분들, 특히 어머님들 빨래개다가 집어던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